네,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부겸 전 장관을 지명하고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.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정치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장관 그리고 비서진 그리고 이제 뭐 총리는 물론 이제 임명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지명을 해놨고 결국 선거에서 크게 졌기 때문에 뭐 쇄신 차원이라고 봐야겠죠. 네,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쇄신 차원인데 이제 내가 그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예. 좀 안정형도 들어 있고 또 그 마무리를 잘하겠다,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좀 측면도 들어 있어서 좀 혼합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대개는 대통령이 여당의 지지율을 갖다 어떻게든 지탱해주면서 끌어올리는 형태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번에 뒤집힌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. 예, 그 갤럽 대통령이 조사가 약간 내려가는 것도 있었는데 예. 임기 말이 이제 됐는데 이렇게 대폭 개각을 어떻게든 하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? 그 이제 그 역대사를 보면 그 흔치는 않아요. 쉽지는 않고요. 다만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이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만든 경우가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마지막 해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. 예. 그때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같이 이제 정당 지지율보다 아래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당내에서 이제 차별화 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그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번에 그 개각을 하면서 그 향후에 어떤 분야에 국정 운영의 방향을 집중하겠다. 이번에 이제 그 방역 비서관을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하면서 임기를 잘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. 네. 네. 자,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는 김부겸 전 네. 장관이 지목이 됐는데 사실 뭐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기도 했고 여권 내에서는 뭐 중도 온건파 정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중도 무당층한테 뭔가 반응이 올까요? 지금 이 개각 인사를 보면은 전문가하고 관료 중심의 개각 인선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예. 이제 총리하고 그 정무수석,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, 여기가 이제 약간 그 정무형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정무형 인사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도 갖추고 있고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을 선임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관료와 전문가들 중심의 내각 인선은 중도층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정무수석이 상당히 좀 집중적인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. 예. 이철희 전 의원의 정무수석 기용인데 이렇게 되면 뭐 중도 표심이라든가 비주류들이 조금은 좀 마음을 놓고 협조를 하나요? 그 아무래도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 인지도가 워낙 높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한간에서는 이게 선수가 낮다 보니까 정무수석은 그래도 한 3성급은 돼야지 그 예. 당과의 소통이라든지 조율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금 이제 그 우려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워낙 이 소통 능력, 미디어를 통한 소통 능력이 좋고 그리고 지금 대변인으로 선임된 그 박병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공보 능력이 없다라는 단점이 지적되기는 하지만 예. 유튜브 콘텐츠들 만든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두 분이 이제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면 사실 그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 아닌 건 노라고 하겠다 취임 일성에 그랬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거를 국민이 듣는 것만 해도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귀를 닫지 않는구나 이런 효과를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비판의 귀를 좀 기울여라, 좀 네. 변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죠. 얘기들이 이제 주 민심이라고 보고 네. 아마 그거를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보면 아까 뭔가 큰 이벤트가 있으면 뒤집힐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네. 남은 이벤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 원인을 보면은 제일 못하는 게 뭐냐? 부동산. 네. 그다음에 민생 문제 해결 못하고 있다. 그렇죠. 세 번째 코로나19도 잘 못하고 있다가 들어갔습니다. 네. 이런 상황에서 일단 부동산 문제를 따지자면 국토부 장관은 교체가 됐습니다. 네. 뭐 장관 교체한다고 부동산 때문에 실망한 민심이 변하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부동산 민심이 워낙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민심이어서 장관 교체로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네. 이번에 또 장관 되신 분이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? 왜냐하면 이제 정통 관료시기는 한데 이 부동산이 뭐 조세, 금융, 건설 이게 다 그렇죠. 혼합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능력이 있나 이런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공급을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걸 추진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정책 일관성은 아무래도 정통 관료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은 하실 것 같습니다. 정책 네. 일관성은 유지할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네. 뭐 또 달리 생각하면은 건설 쪽만 잘 아는 분이
그렇게 국토교통부 와도 장관을 하면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. 이런저런 정부 부처들을 다 관장해 본 국무조정실에서 가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워낙 힘든 부동산 어려운 정책이어서 자리예요. 예. 그러나 아무튼 빨리 뭔가 잘 수습되기를 바라고 네.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는 이제 사선의 윤호중 의원인데 친문으로 흔히 분류를 그렇죠. 되니까요. 예. 근데 원내 사령탑이 친문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당 대표 때는 뭔가 서로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? 그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그 당내 그 당대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사실 당내 경선 조사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네. 워낙 이게 층위가 다양해가지고.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는 좀 쇄신과 개혁으로 좀 방향성을 맞추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. 이번에 원내대표 그 경선 투표 결과도 보면 60%가량 지지를 해줬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남은 개혁 작업을 잘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원내대표 그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중단 없는 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이 예. 됐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도 이제 그걸 보완하는데 지금 현재 경선 관리라는 막중한 과제가 있어서 이제 개혁 쪽보다는 안정감과 그 관리 능력을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네. 이제 대권 주자들의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의 어떤 새판짜기에 이제 그렇죠.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임식을 치른 정세균 전 총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권 행보에 들어가는데 현재 대선 주자들의 대충 지지도는 네. 어떻게 판이 짜져 있습니까? 지금 여전히 양강구도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. 이제 아. 최근에 그동안 그 한 축을 담당했던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지금 한 자릿수 한 자로 자릿수. 예. 떨어졌기 때문에 양강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고화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제3후보군에 대한 등장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정세균 후보도 그 후보군에 들어가 있거든요. 예. 일단 뭐 그래프상으로 좀 보입니다만 네. 확실하게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네.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저기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쫓아가느냐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네.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보수 중도에서 다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두 후보가 약간 그 중도층의 표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보수, 중도, 진보를 다 골고루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양강 구도가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어요.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 검증이 굉장히 혹독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하락하는 추세가 한 번은 겪게 돼요.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취임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그 지지율 정체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아직 하락기를 겪어보질 않았는데 아하. 아마 그 시기가 올 거거든요. 예. 근데 그 시점에서 이낙연 지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하락세가 왔을 때 반등의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.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직은 뭐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건 아니고 네. 뭐 변화의 요인은 남고 범야를 더해 보니까 딱 반반이군요. 네네.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. 좀 그런 장점이 흥미진진하게 있는 후보들이에요.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